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6월 6일과 좀 샌드위치 데이라고 해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 새만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두루두루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부의 체인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자,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포착을 하고 실행을 옮길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를 거머쥘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올 한 해 한번 잘 보시면은요. 작년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금리 인상한 효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한 조정되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이미 금리를 동결한 상태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하락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금리 하락에 따른, 그러니까 금리를 하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쇼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다시 유동성이 풀리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산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신다라고 하면 현금보다는 어떻습니까? 재테크, 자산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기회가 여러분들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냥 가지고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갑자기 자산은 어떻습니까? 급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잡고 싶어도 이제 또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매집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주식 또는 우리가 가상화폐,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부동산의 또 대표적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지하면 개발지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자산을 좀 배분을 잘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향후 3년, 5년, 10년 후에 또다시 한번 자산 격동기에 여러분들의 엄청난 부를 일궈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주식이든 어떻습니까? 뭐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간에 지금의 어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미래에 실적이 올라갈 거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우리는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상당히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은. 자, 반도체 시장이 움직인다.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도체 최악입니다.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분기별 실적이 적자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적자를 해보지 못한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실적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거 매집에
나섰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는요, 독보적이고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엔비디아, 여러분들 챗GPT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성이 엄청나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결국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므로 해서 삼성전자 전고점 96,000원, 98,000원대를 다시 한번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모습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그 전고점을 충분히 뚫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기의 문제겠지만 결국에는 뚫을 거다. 왜냐하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요,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더라고 하는 게 과거의 역사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삼성을 보면서 지금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대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삼성전자 팔고 계십니까? 절대 팔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저평가된 국면에서 매집을 해놓고 3년, 5년 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 또한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관심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야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대중의 관심,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야만이 그 모멘텀으로 가격이 급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런 어떤 존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에 대한 증폭이 지금 새만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 두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타이밍상 지금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버금가는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은 2차 전지 산업의 메카도시로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들어서 투자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뿐만 아니라 대기 수요까지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간 지역마다 땅값이 급등을 하고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2의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는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곳마다 앞으로 미래는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곳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 새만금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가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속도가 업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당연히 땅값도 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기업 유치가 활발한 가운데 새만금 개발청이 국가산업단지와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 어디입니까? 새만금 산업단지죠.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산업단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망과 그리고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사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1년에 228개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4조 1,760억 원의 투자를 결정을 했다고 하죠.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새만금 개청 이후에 9년간 실적이 33건에 1조 4,740억 원. 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3건인데 1조 4,740억 원인데 28개 기업인데 어떻습니까? 4조 1,760억 원이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졌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새만금 개발청은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국가 미래전략 사업이 될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두고 여러 지자체가 경쟁 중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국가 미래 전략 사업, 반도체, 여러분들 2차 전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특화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새만금에서 발벗고 나섰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몰려오는 어떤 대기업에 대한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6월 달에 단지 지정이 있는데요. 이 추세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새만금이 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를 결정한 14개의 기업이 2차 전지 기업들과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간담회까지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2차 전지 어떤 사슬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슬이냐면 여러분들 2차 전지 하면은 지금 양극재, 음극재, 전액 등 소재로부터 사용 후의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2차 전지 가치 사슬 형성을 위한 핵심 기업들이 골고루 지금 현재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팩트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6월 말쯤에 첨단 특화단지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어 최근 새만금의 기업들로 북적이고 있는데 스마트 수변도시는 기업과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주요건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 수변도시 25,000명, 200만 평 규모로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20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입주가 시작이 될 것이며 그 완성은 2030년도에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30년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2023년도 향후 이 7년 후의 새만금의 모습, 저 바다 한가운데 어떻습니까? 스마트 수변도시 200만 평이 개발이 되어서 높은 고층 빌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항만에서는 배가 큰 배와 크루즈항이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철길이 열리고 각종 도로망이 열리고, 그리고 산업단지에선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나오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북적대는 곳, 바로 그곳이 새만금입니다. 거기에 관광 레저용지까지 개발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3박자, 4박자, 5박자가 다 두루두루 갖춘 곳이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투자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액 투자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